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환입니다. 네, 오늘 또 LIG 넥스원이라는 좀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주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에 대해서 좀 대부분 좀 언급을 해볼 건데 그 중에서 LIG 넥스원을 좀 한번 좀 중심적으로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LIG 넥스원의 투자 포인트, 뭐 우려 포인트 이런 것들 잡아보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빅텍, 스페커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 그래서 방산주 쪽에서 뭐 이런 성향은 이렇게 보시라, 저런 성향은 저렇게 보셔라 라고 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여러 개를 찍다 보니까 말하는 도중에 좀 지쳐가지고 텐션이 떨어질 수 있지만 텐션 낮추지 않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종목군들 분석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달아 또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 기간별로 이제 좀 주가가 움직이고 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더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또 이슈가 생기면은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영상 찍어서 다시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LIG 넥스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LIG 넥스원은 제가 키워드를 코로나19 무풍지대라고 일단 지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로 무풍지대에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LIG 넥스원. 그리고 방위력 개선 및 수주로 4분기 비상하나라는 그런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LIG 넥스원의 주 투자 포인트가 이미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또 이제 바쁘신 분들 또 짧게 보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앞에 토픽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한 또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이라고 딱 쳐보시면은 아마 이제 콜옵션에 대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분기에 이노 와이어리스라는 5G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 너도 나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필수 부품을 만드는 업체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분의 4.99%에 대한 콜옵션 행사로 대규모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예상에 대한 규모가 33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익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최대 주주인 KCGI 굉장히 뭐 한진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KCGI와 지분 16.6%에 대한 콜옵션을 이제 또 계약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콜옵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일정 가격이 갔을 때 이제 또 기간이 지났을 때 내가 뭐 그거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그런 권리를 좀 이제 옵션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니까 지금 2020년 10월 8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면은 이제 11월부터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콜옵션을 행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대규모 이익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콜옵션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발성 모멘텀이긴 하지만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LIG 넥스원이 이노 와이러스 지분에 대한 이런 콜옵션을 하는 날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10월 말에 선반영돼서 이미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약간 게임주처럼 신작 게임이 나오고 그게 이제 빠지는 그런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을 일단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이슈가 발생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고 한 2, 3주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콜옵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가 그 결과치를 보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익절을 해서 반절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 반절만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겠다라는 거에서 그런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은 그 모든 이런 매출이 방산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무풍지대예요.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코로나가 있는다고 뭐 방위에 대한 이런
금액이 줄어드나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5년간 방위력 개선비가 연평균 7.2% 확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 기업에 대한 업황은 확실히 좋아지는 거예요. 7.2%씩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정밀 타격 제품이라든지 유도 무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그럼 이 모멘텀이 5년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적어도 일정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5년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확실히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의 80%도 국내에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개선비에 대한 부분이 80%가 국내에 한다라는 건 그만큼 LIG 넥슨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비중의 80% 국내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방산 업체 중에서 이런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도 매출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된 게 차기 구축함이라고 KDDX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대 이 수주 규모가 총 7.8조 정도 되는데 소나체계 개발 사업 수주 가능성으로 성장 동력 확보인데 소나체계가 뭐냐면은 잠수함이나 이런 거 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소리 같은 걸로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수주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점수가 높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에서 이제 뭐 수주 PT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굉장히 높으면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또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수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격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보통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딱 결과가 땅땅땅 나게 됐을 때는 성장 동력이 또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LIG 넥슨 같은 경우 국내 유도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잠수나 이런 건조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유도탄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소나체계와 유도탄을 같이 할 경우에 그 수주가 되면은 2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LIG 넥슨이 올해 수주가 가능한 게 이거 빼고 2조 원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조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주 잔량이 6조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2조 7천억, 물론 기간은 길어요. 기간은 최대 10년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수주가 어쨌든 진행되면은 수주 잔고의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유도탄이라는 거는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한 번 하게 됐을 땐 지속적인 매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가 있다는 거죠. 유도탄 부분에서 1등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1등 기업에 사고 싶지, 뭐 2등, 3등, 4등 이렇게 물론 가긴 가겠지만 아무래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 뭐 삼성, LG 이런 거 생각하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 물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접근해서 할 수 있죠. 이거는 국방이잖아요. 국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위 산업 자체가 연말에 굉장히 성수기입니다. 연말에 수주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또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수주 잔고 중 40% 이상이 동남아시아 쪽에 되는 거고, 최근에 뭐 이제 K 국방력에 대한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런 감시 레이더, 신흥국에 대한 이런 기대감, 또 이제 감시 레이더,
해외 프로젝트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팩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주 공시가 딱 뜨거나 수주 기대감이 있거나예요. 제가 조선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수주 기대감, 대박 수주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수주 잔고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LIG 넥스원도 다 좋긴 좋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뭐냐? 3분기 경영 실적은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부진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차익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은 순수 방산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 사업, 민수 사업에 비해서는 수익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안정적인 흐름에서 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게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이제 뭐 이런 국방비 증가되는 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수주랑 그런 시장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면은 이 기업 자체만으로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막 빵빵 터지고 이러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항공으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다른 업종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화물로 해서 자기가 실적 잘 나오고 개별 모멘텀으로 다른 애들 주가 꼬꾸라질 때 얘는 좀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방에 대한 정보 또 이게 무기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에 따른 이런 원자재를 우리가 왜 알아볼까요? 원자재. 포스코나 이런 거 할 때 철강에 대한 그런 원자재의 가격을 왜 볼까요? 원재료 가격이 줄면 수익성이 그만큼 늘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그렇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 데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업체를 좀 지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 제가 아까 뭐 이따가 말씀드릴 뭐 이런 스페코 이런 것들도 요런 데 있구나. 그렇죠?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기업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 LNG 넥슨 항공유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뭐 인건비나 이런 뭐 전반적인 흐름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방위력 개선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7.2% 이상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 다트에 있는 이런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점유율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래로 내리다 보면 주요 제품, 뭐 정밀 타격이랑 감시 정찰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회사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영향이 있구나. 보시면 유도무기에서 매출 비중이 59%, 60%, 64%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감시 정찰이 대신에 높아졌죠. 그러니까 감시 정찰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곱하기 2 하면은 저번보다 조금 줄었고 이거는 또 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늘었고 그러니까 다른 게 주는 대신에 이것들이 좀 늘어나니까 또 이렇게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규모 자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가 그 매출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판매를 하는구나. 그래서 관련된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LIG 넥슨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런 것들 사업 내용이랑 재무제표 꼭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봐보시면 또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순이익이 더 좋아졌다.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은 조금밖에 안 늘었지만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죠. 이게 7에서 10으로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는 거예요. 100, 1000억, 10억, 30억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늘었구나.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있구나. 근데 수주랑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까지 보면은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LIG 넥슨 좀 보면은 월봉상으로 보면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좀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요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박스권에서 지금 중간 부분에 있죠. 그러면은 요 중간부터 요 아래까지 박스권 매매하고 위 박스권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은 박스권으로 보면 이렇고 이제 요 부분까지 해서 좀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라인까지는 조금 아직 먼 얘기인 것 같고, 요렇게 박스권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 4만원까지는 가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신에 매수 자체는 어디까지 한다? 현재 가격대부터 28,000원 라인까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요 밑에 라인까지 보셔야 돼요. 25,000원, 25,000원까지 깨지면은 그때는 한번 비중을 줄이거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현재 가격대부터 28,000원까지 넓은 밴드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목표가 4만원으로 무난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주봉에서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일봉 한번 가볼까요? 28,000원 라인이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부분이 요 밑에 라인, 요 라인이네요. 그쵸? 요 밑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분할 매수를 딱 진행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를 알려드릴 때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 아랫라인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려보세요. 가려보시고 또 위에도 가려보세요. 이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가 더 비중이 많으세요? 위에가 더 많죠? 그러면 아랫라인에서 매수하면은 윗라인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식 강의를 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또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또 간략하게 또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부터 28,000원 라인까지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중장기로 투자하고 안정적인 성향이 하시는 분들이고,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요 아랫라인에서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부터 한 35,500원까지 분할 매수해주고, 사실은 이때 28,500원을 이탈을 하게 28,000원 부분을 이탈하게 됐을 때 사실은 조금 비중을 줄여서 아랫라인에서 다시 잡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밴드를 잡고 차근차근 모아 가실지, 아니면은 짧게 밴드를 잡고 여기서 빠르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 1차가 될 수 있겠고 여기 2차 될 수 있겠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봤을 때 일단 4만원 라인까지는 상방을 열어놓고 가시는 게 맞기는 한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1차 그리고 요렇게 2차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부터 하면은 한 10% 정도 일단은 상방 열어놓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넓게 봤을 때는 20%까지도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는 종목이겠다 라고 좀 정리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또 방산주 중에서 조금 이제 좀 안정적이고 좀 천천히 가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도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 아랫라인이 굉장히 좀 견조합니다. 요 아랫라인이 굉장히 견조하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요 아랫라인 손절라인 잡으시고 1차 목표가 여기 2차 목표가 해가지고 3만원, 35,000원 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요런 LIG 넥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보는 종목이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빠른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로 좀 보셔야 돼요. 그쵸? 빅텍이나 스페코 이거 보시면 한 방씩 이렇게 슈팅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김정은이 사과만 안 했으면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고점까지 갔을 텐데 이건 뭐 바로 재료가 해소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눌렸다. 근데 보시면은 확실히 이런 종목군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성향이 좀 단타나 아니면 좀 급하게 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빅텍 스페코 뭐 이런 종목으로 가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방산주 이런 뭐 북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기업에 대한 부분들로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건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인해서 또 실적이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바닥 라인에 좀 있기 때문에 좀 다소 편안하게 좀 접근은 가능하다. 다만 방산주 특성상 다른 우리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보다 상방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있지는 않다라는 점, 뭐 20%가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뭐 20% 30% 정도가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들이 뭐 100%씩 열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방산주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LIG 넥스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일단은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보시고 가는 거 아니면은 아랫라인까지 보시고 가는 거니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본인 성향에 맞는 걸로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본인의 투자 스타일대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마음에 든다 하면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시고 이 종목이 나의 성향과 맞는지 좀 보세요. 그래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가장 밑에서 잡아서 가장 높여서 팔 수 없습니다. 그거 정말 운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좀 어깨에서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 쪽에서 팔아도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조금 투자하시는 방법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말 환영합니다. 댓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구독 꼭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힘이 나서 이렇게 많이 해드립니다. 오늘은 방송국에 좀 오래 있고 그랬는데도 사실 방송국에서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 좀 좋아해 주시고 또 거기서 또 구독도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연휴이기도 하지만 좀 많은 종목군들 조금 알려드려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실 영상을 이렇게 하루에 많이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또 편집해서 제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 올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막 이런 작업들을 다 제가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길게 시청해 주시고 반응이 이렇게 좀 잘 나와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힘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댓글 해 주시고 의견은 달라도 좋아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좀 아시잖아요. 연휴 기간 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고 또 열정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도움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정말 조금의 관심입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좀 도움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